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잘 보셨을 것 같은데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거 제가 월요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시장 자체는 항상 그래요. 연휴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항상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금요일장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장도 원래 통계적으로 한 80% 정도가 약세 시장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금 4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계속해서 조하게 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주식을 좀 매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건 맞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 맞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지금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적 또한 지금 기업들이 호시적 나오는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실적 또한 당연히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거의 4일 정도의 연휴가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끝나고 바로 또 어린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아이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다가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오후장 되면서 많이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좀 연휴 동안에 어떤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을 때 오히려 5월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조심조심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김없이 또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살짝 불안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에서도 보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오픈베이스하고 초록뱀. 그 종목들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픈베이스부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이라는 건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오픈베이스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과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가장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왔을 때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또 그래서 오픈베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외로 급등이 나왔다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종목 같은 경우가 27% 이상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 계속해서 모멘텀은 장기화될 거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도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종가 기준 그 이상에서 저가 기준에서 거의 5%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든 뭐든 간에 장 초반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의 관망 장세가 좀 지속되면서 오늘 좀 쉬어갔던 모습을 보였는데 모멘텀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고용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인데 오히려 계속해서 디지털 뉴딜 정책 또 언택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혜주가 부각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정점을 찍고 지금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좀 정점에서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가을 되면서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올 한 해 계속 큰 화두가 될 걸로 판단되고요.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죠. 대구에서 다시 의료봉사에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부산시장 지금 공석인데요. 거기에 좀 출마설도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은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5월달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와 목표가는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 텐데 2,80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00원 라인대, 정고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요. 오히려 안정적 5월 초 정도에는 다시 한번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초에 좀 강한 시세 이어질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픈베이스에 이어서 이제 초록뱀에 대한 리뷰도 해주셔야겠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초록뱀이에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연내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면서 6월 달에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상장했을 때 2011년도만 하더라도 100억으로 출발했던 회사가 상장했을 때 6조 원, 뭐 YG, 뭐 SM 그리고 또 JYP 비교해서 뭐 5천억에서 보통 7천억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초록뱀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을 때는 코스피에서 30위권으로 들어오고요. 뭐 6조 이상의 시총이 되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어저께 저녁이에요. 저녁 8시, 7시 부근에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가 잠정 중단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월드 콘서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 여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 뭐 초록뱀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DPC 뭐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이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좀 시장 여파와 그리고 또 지나친 관측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중국 콘텐츠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또 중국 소비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하달령 해제 기대감에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DPC가 아닌 초록뱀은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또 안정적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요. 목표가는 또 동일하게 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지금 현재 지금 1,730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날 4월 24일에 저가 라인대인 1,62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를 잡고 1,62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요. 오히려 지금 중국 모멘텀과 또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 또 그리고 BTS 관련 종목으로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큰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록뱀 안정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베이스와 초록뱀에 대해서 리뷰도 해주셨고 다시 한번 목표가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지금 좀 짧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이번 주가 짧았죠. 연휴가 있어가지고 지금 3일 정도밖에 방송을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또 그리고 화요일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저께 제가 DPC 매수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도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ELW 얘기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대응으로 바로 매수하자마자 상한가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초가에 시작가로 매도해가지고 하루 만에 35% 수익이 났고 또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또 10% 이상의 15% 가까이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3일 동안 50% 수익이 났는데 DPC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시초가에 들어가서요. 오전장에 들어가서 바로 상한가가 들어왔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시초가에 매도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TS 월드 투어가 이제 잠정 중단되면서 오히려 그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올 거라 판단이 돼서요. 시초가에 다 전량을 매도했는데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코마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목들 지난주에 제가 사자마자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뭐 9종목 가까이가 되는데 5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판단되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그때그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경협주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면요. 안정적으로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걸로 판단이 돼요. 시장이 또 가파르게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게 뭐 ETF 상품 인버스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또 반등이 급락이 나왔을 때 보통 인버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2008년도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2008년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렸을 때 이럴 때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만약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중 5%, 뭐 비중 10% 정도 인버스를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종목이 80에서 90%
주식 종목들로 보유 종목들이 있는데 인버스 비중 10%가 시장 10% 빠진다고 10% 수익 난다고 절대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ETF 상품을 대안할 수 있는 ELW 상품을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ELW는 뭐냐면 한마디로 권리가 있는 증권입니다. 주식인데요. 성격이 옵션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의 특정 일자를 서로 약속한 가격, 그게 약속한 가격이 행사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에 사거나 팔 수 있는 유가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에만 단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승에는 콜, 그리고 하락에는 풋으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익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에요. 소액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승은 무한대이고요. 또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은 내가 투자한 자금만큼의 손실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식 하나만 했을 때 뭔가 리스크가 있는데 오히려 ELW를 같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같이 우리가 첨부했을 때 우리가 계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ELW를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계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액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종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ELW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 그런 관심주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뭐 다음 주에 노려볼 종목은요. 제가 어저께도 이어서 가는 건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기대감으로 뭐 DPC라든지 뭐 초록배 인원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다면요. 올해 최고의 화두가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시장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연내에 SK바이오팜도 상장 예정이죠. 뭐 6월 달에도 상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책 사업에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 개발 국책 사업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요. 그래서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책 사업 백신 국책 사업 대상자인데 오히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SK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SK 그리고 사이언스에서 하는 국책 사업 백신 개발 관련해서도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뭐 클로로킨이라든지 렘데시비르 뭐 혈장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해 나왔다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는 백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 나올 거라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SK케미칼 백신 관련 종목이 크게 상승해 나올 거라 판단되고요. 그리고 시장을 강하게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해 나와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를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SK바이오팜 상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가 8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이날의 저점이죠. 이날의 저점, 시가 라인대인 8만 원, 그리고 저가 라인대인 74,000원 라인대가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면요. 편하게 큰 수익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는 또 무료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죠? 제가 바로 4시 40분에 5월달 시장 전략 그리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